지금 용산 집값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 상승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산에는 굵직한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원조 부촌인 용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월부에서 세 번째 강의인 용산구 지역 분석 강의를 촬영을 했고, 그 일부 내용들을 제가 재편집해서 용산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고, 유튜브 영상 마지막에는 월부 할인 쿠폰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자체도 아마 용산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겠지만 강의 할인 쿠폰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마용성 중 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한민국의 찐 부자들, 재벌 3세나 상위 1% 연예인들이 용산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퍼플렉시티한테 이렇게 용산구에 왜 재벌이 많이 사는지를 물어봤는데, 한남동과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한 재벌 둥지다. 국내 굴지의 재벌 2, 3세 회장들이 주로 거주하고 80여 명의 기업 총수가 집중되어 있고, 아이유,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고, 재벌 그룹의 총수 일가의 12.6%가 용산구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이건희, 정몽구, 하문도 거주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거주한다라는 건 용산구에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아마 풍수지리부터 입지까지 모든 걸 따지는 이런 찐 부자들이 왜 용산이라는 지역의 삶의 터전을 잡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들이 용산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상대방과 나를 알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거주지로 선택하는 곳이 어디고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그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용산을 선택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적 요소 그리고 교통적인 요소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용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배산 임수의 지형에 위치해 있죠.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용산공원과 남산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풍수지리적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을수록 이것에 더 집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용산은 서울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철도교통을 제외한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하다라는 점은 있지만, 부자들은 대부분 도로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의 유무나 노선의 중요성보다는 지리적 위치 자체가 훨씬 중요한 거죠. 이런 지리적 특징에서 용산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과 상품성입니다.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한남더일이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그 중심이 나인원 한남으로 조금 기울었죠. 이 아파트들은 일반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내부 자재 등의 고급화는 당연하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텔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주력 평형대가 65평 이상의 대형 평형이죠. 나인원 한남이 이제 75부터 101평까지 있고, 한남더일은 65부터 100평까지 있는데, 한남더일에는 이제 26평짜리가 있어서 사실 젊은 부자들이 트로피성으로 20평대라도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게 한남더일이었고, 그게 약간 부자들 사이에서는 물을 흐린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입지에 이런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를 더 이상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더 파크 사이드 서울이 들어오는 유엔사 부지라든지 수성구 부지 이런 곳들이 주목받는 거고, 엄청난 가격대에도 수요가 굉장합니다. 성수가 뜨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성수가 뜨고 있는 이유는 서울 숲의 존재도 있지만, 한강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크로 서울 포레서트 이런 단지들의 상품성과 희귀성, 희소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가치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둘 매수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군집성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살고 싶어 해요.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일의 부자가 많은 것도 유엔빌리지나 이태원동에 있는 슈퍼리치벨트의 고급 주택들에
부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그 동네의 민도가 그들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느 동네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 수준에 맞는 대화와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일수록 이런 군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자들은 일반적인 입지 가치보다는 프라이빗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언덕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더라도 남들에게 잘 노출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본인만의 공간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곁으로 가라.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우리가 부자 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들일 거예요. 첫 번째는 네트워킹의 힘일 겁니다. 부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행동 패턴을 배울 수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마 부자들과 함께하면 마인드 자체가 변하기 때문일 겁니다. 부자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성공 지향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습의 기회가 또 약간 보장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얻게 되겠죠. 그들의 성공 비결과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어때요? 부자들이 용산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용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산을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용산 집값 상승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용산 지금 너무 비싼데 지금 용산 집값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 상승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산에는 굵직한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인프라 호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천지개벽하는 곳 넘버 원은 단연코 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호재가 있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세계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는 미국 뉴욕의 맨하튼, 허드슨 야드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 규모가 허드슨 야드보다 무려 4.4배가 크고 도쿄의 로폰기 힐스보다 4.5배가 큽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주거, 복합,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그 일대가 천지개벽하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여기에 일자리가 얼마나 들어오겠어라고 하는데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대한민국 IT의 허브라고 불리는 판교와 비슷한 수준인데 이 8만 명만 들어왔어도 판교 분당 포함해서 집값이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삼판교까지 들어왔을 때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일자리 수 또한 약 14만 6천으로 1, 2, 3판교를 합친 숫자와 거의 비슷하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 주거시설, 그리고 즐길 거리들이 모두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정말 지금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산공원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산공원 자체의 크기가 여의도 전체 크기보다 큽니다. 올림픽 공원의 2배가 넘고 서울숲의 6배가 됩니다. 혹시 성동구가 뜬 이유를 아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서울숲의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의 서울숲의 5배, 6배가 되는 공원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용산공원은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전체 개방하게 되면 그 크기가 서울숲의 6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용산 임장 갔을 때 부분 개방된 뭐 어린이정원, 용산 가족공원 이런 데들을 다 갔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부분 개방된 데만 해도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용산공원 전체가 개방이 된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볼 거예요, 아마도. 그 정도로 크기가 엄청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습세권과 공세권 이런 거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보로 갈 수 있는 공원이 여의도 전체 크기와 맞먹는다?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교통 호재입니다. 지금 GTX-A, GTX-B, 그다음에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핵심 노선이 다 용산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은 용산역과 서울역을 품고 있지만 지하철 노선이 다소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1 호선, 4 호선, 경의중앙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상철 구간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 노선들이 메인 일자리까지 가는 노선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도가 그닥 높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점마저 해소가 되는 거죠. 서울역에는 GTX-A와 B 노선이 들어오고 용산역에는 GTX-B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산의 중심이 될 한남 뉴타운에는 핵심 노선 중의 하나인 신분당선이 연장될 예정이고요. 지리적 위치도 너무나 완벽한데 지하철 교통망까지 완벽해진다면 과연 지금 집값이 비싼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용산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임장 가는 세 번째 이유는 찐 투자자들이 용산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산에는 아파트 투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갭 투자도 있고요.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재리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모든 사업들이 다 있고 그 재개발 안에서도 모아타운 3080 신속통합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강남 3구와 더불어 용산구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걸려있는 모든 규제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 하나를 공부하면 규제가 뭔지, 어떻게 규제가 적용돼서 내가 대출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재건축, 재개발, 상품을 내가 접근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용산 하나만 공부하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 가치가 엄청난 것도 있지만 본인의 자산 규모에 맞춰서 어떤 걸 선택해도 모든 데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용산만 제대로 공부하면 부동산 공부는 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만 하고 성과가 없다면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용산은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기 재개발부터 기축 갭 투자, 그리고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재건축들까지 정말 다양한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인 투자금에 맞춰서 갈 곳이 명확하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한 단계 점프업 하겠다는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히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죠. 어떤가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용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고 용산을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시지 않나요? 만약 용산에 관심이 있고 용산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착순 50명에게는 월급쟁이 부자들과 시크릿 브라더의 세 번째 강의인 용산구 지역 분석 강의에 3만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강의 들어보시고 서울 뉴타운까지 강의까지 연속으로 들어보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영상들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드리는 글들까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